임종 직전 시아버지가 남긴 두 가지 유산. 하나는 묵은 땅, 또 하나는 낡은 괴짝. 겉보기엔 불공평한 상속. 이대로 갈등은 깊어지는가. 하지만 낡은 괴짝 속에 숨겨진 건 아버지의 진심과 숨겨진 비밀이었다. 진정한 선물은 땅도 괴짝도 아닌 바로 화합이었다. 늦가을 햇살이 힘없이 병상에 누운 고 영감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손가락은 이불 위에서 힘없이 뻗어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마다 세월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퀭한 눈은 천장을 향해 허공을 헤매는 듯했고, 가쁜 숨소리는 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 영감의 곁을 지켜온 맏며느리 박선영은 닳고 다른 행주치마를 매만지며 초조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온 그녀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웠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곧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만 힘내십시오. 박선영의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지만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집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 고준호는 상경하여 며칠 밤낮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이제는 그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은 며느리 김은숙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맑은 물이 담긴 놋그릇과 갓 쪄낸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숙은 박선영과는 사뭇 다른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했고 언제나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고영감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버님, 김서방님이 가져온 약입니다.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김은숙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감쌌습니다. 고영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려 했었지만 이미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두 며느리의 존재를 희미하게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고영감의 곁을 지키던 손자는 할아버지의 미약한 숨소리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꼬마 때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고민우는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 영감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작은 마을에서 꼿꼿한 선비로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곧 이 집안의 역사였고 마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모두 아버님 쾌유를 비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 영감의 곁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바람은 헛된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 영감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맥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고 영감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말을 마치기 무섭게 고 영감의 눈이 감겼습니다. 잠시 동안 병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고준호는 멍하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고 영감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두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박선영은 긴장감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게 될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 영감은 맏며느리 박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게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묵은 밭을 주겠다. 박선영의 얼굴에 순간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묵은 밭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퍼틸한 땅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그 묵은 밭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농사를 짓기에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제대로 가꾸면 값진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내게는 집 뒤뜰에 있는 낡은 궤짝을 주겠다. 김은숙은 박선영과는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 영감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낡은 궤짝이라니. 박선영의 실망과는 달리 김은숙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 영감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의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유산을 둘러싼 두 며느리의 엇갈리는 기대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습니다. 고 영감의 마지막 숨소리가 잦아들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뒤 마을에는 고 영감의 유산에 대한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산을 두고 두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갈라가졌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구는 박선영이 맏며느리로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갔을 것이라 수군거렸고, 누구는 조용했던 김은숙이 예상외로 짭짤한 몫을 챙겼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아침 마당 빨래를 널던 박선영은 귓가에 스치는 웅성거림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들이 죽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또 입방정들이라. 속으로 사기며 그녀는 더욱 거칠게 옵감을 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은 시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남기신 묵은 밭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밭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대략적인 가치를 적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밭이라는 밭은 다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이 묵은 밭은 왠지 모르게 척박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밭은 수리시설이 망가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리시설이 망가져서 이게 다입니까? 박선영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시원한 해답 대신 묵은 밭의 현재 상황만을 묵묵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묵은 밭을 둘러싼 주변의 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하필 자신에게 쓸모없는 땅을 남기셨는지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이 밭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묵은 밭은 박선영에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골칫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김은숙은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최서방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곳이라며 조심스럽게 건네준 괴짝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찰 몇 통과 함께 두툼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옛 문서들 같았지만 김은숙의 손끝에 닿는 순간 무언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에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묵은 밭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수리시설의 중요성과 그것이 묵은 밭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묵은 밭 근처의 토지 거래 내역,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은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괴짝 속에서 발견한 서찰과 장부는 묵은 밭의 가치를 단순히 땅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반 시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묵은 밭과 이 괴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무언가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김은숙은 박선영에게 괴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악시, 시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신 묵은 밭 서류를 보셨지요? 그런데 제가 괴짝 안에서 본 서찰에는 그 밭이 그냥 묵은 땅이 아니라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미 묵은 밭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참이었습니다. 김은숙의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저 쓸모없는 땅이지 괜한 걸 들추어내지 마시오. 당신이 묵은 밭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 한다면 나도 내 몫을 제대로 챙길 것이오. 박선영은 김은숙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오히려 김은숙이 묵은 밭에 대해 무언가를 더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김은숙은 박선영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괴짝 속 서찰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박선영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신 앞에 놓인 진실이 더욱 복잡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묵은 밭을 둘러싼 두 며느리의 이해관계는 벌써부터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은 시아버지 서재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영감의 마지막 유언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묵은 밭이라니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곳에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은숙이 받은 괴짝이 뭔가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헛된 추측만 무성했지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평합니다. 박성염은 고준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준호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아내의 불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할 때입니까? 시아버님께서 편애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괴짝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제가 받은 묵은 밭은 그림자만도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 고영감께서 저를 업신여긴 겁니다.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준호는 아내의 짜증 섞인 말투에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영 씨, 아버지께서 어떤 뜻으로 그러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니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합니까? 박선영의 눈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준호에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획 돌아섰습니다. 한편 김은숙은 시아버지 서재에 홀로 앉아 괴짝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박선영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괴짝 속 서찰들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낡은 종이에 쓰인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내용은 묵은 땅과 관련되었습니다. 이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요 마을의 숨통을 틔울 생명줄이 될 것이니 부디 인내와 지혜로 가꾸어 주시길 바라오. 특히 한 장의 서찰이 김은숙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 마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수리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묵은 땅이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김은숙은 묵은 밭과 괴짝 속 내용 사이에 무언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괴짝 안의 다른 서찰들과 장부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낡은 장부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떤 항목들은 김은숙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자신에게 이 괴짝을 남기셨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숙이 문을 열자 최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마을에서 드물게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김은숙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은숙은 최서방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영감님께서 남기신 괴짝 말입니다. 그 괴짝에 담긴 것은 단순한 옛 물건들이 아닙니다. 최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은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괴짝은 어떤 보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단서와 또한 어르신께서 풀어야 할 숙제를 담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 안에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곳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최서방의 말은 김은숙이 괴짝 속 서찰에서 읽었던 인내와 지혜라는 구절과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의 말을 통해 괴짝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묵은 땅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지요. 그 땅은 예전부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병들어 있었고 그 병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받으신 묵은 밭이 바로 그 묵은 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서방의 이야기는 김은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묵은 땅이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마을의 오랜 병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괴짝 속 서찰에서 언급된 수리 시설은 어쩌면 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묵은 땅에 깃든 저주, 그리고 괴짝이 속삭이는 비밀. 김은숙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김은숙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은숙은 시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낡은 종이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삭막했던 괴짝 속에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닌 시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과 마을의 비극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일기장 속에는 묵은 땅을 개간하여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자 했던 시아버지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가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 묵은 땅이 나의 꿈이었다. 일기장은 낡고 해졌지만 시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묵은 땅이 단순한 황무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리시설만 갖추어졌다면 비옥한 논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해 때문에 그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묵은 땅이 왜 이토록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김은숙은 텅 빈 눈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기장의 행간마다 박선영이 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치부했던 묵은 땅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희망이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괴짝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리시설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도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밤새워가며 꿈꿨던 마을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것이었군요. 김은숙은 박선영이 묵은 밭의 가치를 알기 위해 찾아갔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묵은 밭을 수리시설이 망가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말했던 것은 묵은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리시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기장은 그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괴짝에 대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던 최서방의 조언.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은 땅과 괴짝, 그리고 마을의 미래를 잇는 거대한 비밀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산을 통해 물질적인 재물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은숙에게, 그리고 이 마을에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던 것입니다. 김은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처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설계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묵은 땅에 깃든 진실, 그리고 마을의 생명줄이 되어줄 수리시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쌓였던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거운 열정과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묵은 땅의 황폐함 속에 숨겨진 희망,
그리고 괴짜지 속삭이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시간이었다. 이제 김은숙은 시아버지의 유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유산을 이어받아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심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골 마을 박선영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안 김은숙은 손에 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설계도였습니다. 고 영감의 손때가 묻은 그 유품 속에는 박선영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은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선영은 낯선 호칭에 눈을 들었지만 김은숙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도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간절함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김은숙은 일기장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묵은 땅에 대한 희망 농사에 대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구고 싶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고 영감의 필체로 빼곡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살리고 황폐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품어오신 꿈을 그저 물질적인 유산으로만 여기고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설계도 위에 그려진 복잡한 수리시설의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은 땅이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개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은 수리시설을 복구하고 그로 인해 묵은 땅까지 비옥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묵은 땅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은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 묵묵히 홀로 싸워왔던 시간, 박선영에 대한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꿈을 맡기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산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참아왔던 울음이 목구멍을 점여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일기와 설계도는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휩싸여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억눌렸던 서름, 구애,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두 며느리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은숙은 박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쌓아 올렸던 벽이
고영감의 진심 앞에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박선영은 흐느끼며 김은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은숙은 그런 박선영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워했던 감정, 억울했던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고준호는 말없이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유산이 두 여인을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시아버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김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역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 방 안에는 눈물 섞인 진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지난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김은숙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지난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뜻을 이제야 제대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묵은 땅, 저 역시 제 전부를 걸고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은숙은 그런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시아버님께서 바라신 대로 이 마을을 위해 힘을 모으면 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고영감의 일기장에 담긴 땅을 기름지게 하고자 했던 염원과 수리시설 설계도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를 살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첫걸음은 묵은 밭 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소유인 묵은 밭을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이 땅은 제가 나서서 흙을 갈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부족한 품삯은 따로 챙겨주십시오. 그녀는 예전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이끄는 마을 주민 몇몇도 점차 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눈초리였지만 두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모습과 박선영의 적극적인 참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은숙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자금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마을의 오랜 현안이었던 수리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묵은 땅은 물론 마을 전체의 농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숙은 그 자금을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품삯과 자재 구입,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자금을 분배하며 공동체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고준호는 아내와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은 결국 가족과 마을의 화합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박선영과 김은숙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든든한 지원 아래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수리시설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흐르자 묵은 밭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땀방울이 밭고랑을 적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된 일에 헌신했습니다. 최서방은 묵은 밭을 개간하고 김은숙이 준비한 설계도에 따라 수리시설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던 주민들도 박선영의 굳센 의지와 김은숙의 현명한 손길, 그리고 고준호의 든든한 격려 아래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낡고 허물어져 가던 수리시설 터는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돌을 나르고 부서진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힘겨움과 동시에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시아버지 고 영감의 못다 이룬 꿈이 그의 두 며느리와 마을 사람들의 손을 통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마을에 생명의 닻을 올리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묵은 밭을 감싸 안았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수리시설 복구 작업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낡고 허물어졌던 돌담들이 단단하게 다시 쌓였고 앙상했던 관계수로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삭막했던 묵은 밭의 풍경은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선영은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아버지의 무덤덤한 유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묵은 밭이 이제는 그녀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밭고랑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신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차올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묵은 밭의 쓸모없음에 대해 토했던 날카로운 말들이 부끄러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는 김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계산된 설계도와 자금관리 장부를 들고 복구된 수리시설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고 영감의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묵은 밭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박선영과의 갈등, 마을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밭에 물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이곳이 다시 논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지요. 김은숙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김은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숙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밭을 영원히 방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박선영의 진심이 담긴 감사가 풀러오다웃.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묵은 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척박했던 땅에 생기가 돌고 마을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되살아난 광경은 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서방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선영과 김은숙을 번갈아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님들께서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며느님들 덕분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묵은 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이 땅에 깃든 생명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준호가 묵묵히 아내와 며느리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와 며느리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더불어 아버지 고영감의 지혜와 해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마을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으로 뒤덮인 두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줬던 세태 속에서 시아버지 고영감의 진정한 뜻을 받들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두 며느리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묵은 밭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공동체의 기적이 움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밭이 다시 옥토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김은숙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묵은 밭은 그녀에게 생명의 의미래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김은숙과 함께 이 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묵은 밭은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잊혀진 땅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선영과 김은숙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밭에서 피어날 생명의 씨앗처럼 마을의 미래 또한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믿음이 가슴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묵은 밭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잡초와 메마른 흙만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 봄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선영과 김은숙은 나란히 서서 새롭게 태어난 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박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날의 후회가 아닌 깊은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묵은 밭을 처음 받았을 때의 실망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땅의 황폐함만을 보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시아버지의 넓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밭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김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괴짝 속에서 발견한 시아버지의 일기장과 설계도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한 아버지의 오랜 꿈과 헌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두 며느리의 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힘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준호가 그런 두 여인을 곁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존경심이 샘솟았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땀 흘리며 일궈낸 이 밭은 단순한 농경지를 넘어 가족의 화합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꿈꾸던 풍요로운 마을의 모습이 바로 이 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과 마을 사람들도 밭 가장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들은 묵은 밭을 바라보며 무성한 소문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이로움과 진심 어린 감동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화된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적이 아니겠소.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낡은 수리시설은 말끔하게 복구되었고 흙은 비옥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김은숙이 묵은 밭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밭은 저희 시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밭에서 자라날 곡식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김은숙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이제 묵은 밭은 저희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 모두의 밭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묵은 밭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두 며느리의 헌신과 마을 사람들의 화합으로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고 영감은 비록 곁에 없었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두 며느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새싹들의 싱그러운 냄새는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봄날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묵은 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기운을 퍼뜨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훨씬 더 값진 진정한 유산이자 봄날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밭에서 시작될 이야기는 이제 막 아름다운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